안녕하세요. 데이터마이즈 유준범입니다. 대한민국 앱 생태계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오늘은 버프 스튜디오의 김도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버프 스튜디오는 게임 개발사로서 대표작으로는 마이 오아시스, 세븐데이즈, 용사는 진행 중 등이 있습니다. 센서타워 기준으로 총 다운로드가 1,300만 정도이고 그중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게임 마이 오아시스가 900만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여 1998년 개발자로 NC소프트와 위메이드 등에서 일을 하셨고 2002년부터 게임 기획자로 전향을 하셨습니다. 2015년에는 혼자 개발한 용사는 진행 중이 성공하면서 버프 스튜디오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버프 스튜디오는 2014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인디게임상, 이달의 우수게임상, OGN G랭크 챌린지 서울상, 넥스트 스타트업 어워드 최우수상, 2017년 구글 플레이 올해를 빛낸 최고의 인디게임상, 2018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스타트업상 등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김도영 대표님과 함께 게임 개발, 사업 운영과 실패, 그리고 삶의 지혜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출 공개를 하셨어요. 공개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회사 규모나 마이 오아시스가 이제 성공한 이후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거나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매출을 공개하시면서 벌거벗은 느낌이 나진 않았나요? 그런 부분도 이제 살짝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다운로드는 이제 엄청 많이 됐는데 현재 한 900만 다운로드가 얼마 전에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박이 난 줄 알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수 대비 그렇게 막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부풀려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 현재 상황 그대로 오픈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2019년도 목표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그럼 올해 3개 다 나올 예정인데 그 신작의 성과하고 이제 기존의 서비스 중인 게임하고 이제 다 합쳐서 한 18억 정도? 게임의 성공 요소에 3개의 엣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 오아시스를 개발을 할 때 어떤 게임이 모바일에 좀 적합한 게임이고 어떤 게임이 글로벌에서 좀 통할 수 있는 게임이고 애플이나 구글에서 좀 좋아할 수 있는 게임인지 이런 거를 좀 이제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공통된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 하나는 그래픽 그리고 소재, 플레이 메커니즘 이 3개 중에 하나 이상은 엣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보라피소라는 그 되게 유명한 마케팅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리마커블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그냥 일반적인 소면은 그냥 지나치지만 그 소 무리 중에 보라피소가 딱 있다고 하면 눈에 확 띄잖아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픽이나 소재나 그 플레이하는 방식 이 3가지 중에 최소 1가지 이상은 유저 눈에 봤을 때, 유저들이 봤을 때, 와 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엣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엣지 게임이라고 명칭을 했고, 그런 거를 사람들, 그 회사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이제 처음 만든 게 마이 오아시스라는 게임이었거든요. 마이 오아시스에는 그래픽하고 소재를 엣지를 줘서 했죠. 플레이 메커니즘은 클리커 방치는 이미 기존에 많이 남아있는 방식에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갔고, 세븐데이즈는 유료 게임이었는데 피처드도 받고 저도 플레이했을 때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기대만큼 수익이 발생이 됐나요? 아니요, 기대만큼은 발생이 안 됐고요. 조금씩 지금까지 들어갔던 개발비를 벌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개발비 회수는 못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유료 게임에서 개인 개발이 아니라 어떤 회사 입장에서의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려면 중국하고 미국 북미 쪽에서 순위권에 이제 좀 상위에 차지해야 좀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세븐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했죠. 피처드가 되었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피처드가 되긴 했는데 돈 안 되는 나라들 위주로 거의 돼서 거의 남미, 아프리카. 소재가 지역 특성을 타는 걸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 이유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아마도 그게 연말쯤에 이제 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그게 연말에 런칭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연말에는 이제 너무 큰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큰 업체들 위주로 이제 좀 그런 피처도 좀 되는 것 같고 뭔가 뭐 이벤트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유료 게임 개발하실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세븐데이즈이긴 한데 세븐데이즈가 지금보다 좀 성과가 좋았으면 조금 더 다음 유료 게임을 빨리 이제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세븐데이즈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성과가 좋게 나온 게 아니어서 유료 게임은 계속적으로 좀 시도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도 뭐 모바일 게임도 계속 개발은 하겠지만 PC 뭐 스팀이랑 콘솔 쪽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 유료 게임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죠. 900만 다운로드를 발생시킨 마이 오아시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초반에 리텐션이 낮았다고 하셨는데 리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 그리고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리텐션이 처음에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계속 리텐션 개선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리텐션 올리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지표 중에. 처음에는 이제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석부도 없고 뭐 그런 보상과 관련돼서 이제 초반에 리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뭐 그런 장치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 게 들어가면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구조적인 한계가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대대적인 개편을 올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힐링이라는 소재였잖아요. 실제 저도 플레이하면서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문구를 보니까 진짜 실제로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리뷰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리뷰 공유 좀 부탁드려요.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위로와 공감 그리고 힐링 받았다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하거나 이래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는데 게임을 하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 뭐 그런 분들도 있었고 아기를 낳고 이제 얼마 안 된 분, 아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수유하는 것도 힘들고 그때 이제 수유를 하면서 마이 오아시스 하면서 좀 마음의 안정이 좀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마이 오아시스를 2017년도 6월에 하셨고 회사에는 7월 달까지만 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동료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웬만한 정보는 이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공유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멤버분들하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체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 공개는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초기 멤버분들한테만 좀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과 그게 다 틀린데 어떤 분은 이런 거를 공개를 해도 별 흔들림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공개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사가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알고 있었죠. 회사 팀원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회사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급여하고 상관없이 뭐 하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상황 되면은 이제 바로 퇴사할 거다라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회사가 뭐 문을 닫게 되면 뭐 대표님도 이제 실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큰 타격이 있을 테고 그것도 매니징을 하고 같이 일하는 직장 회사 동료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셨을 텐데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글쎄 뭐 그때 하루하루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그 용사는 진행 중 2가 잘 안 돼서 이제 플랜 B로 준비를 했던 마이 오아시스를 빨리 런칭시키는 것만이 이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걱정은 안 했어요. 큰 걱정을 안 한 게 일단은 뭐 급여 처리는 이제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남겨놓고 한 거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정리할 건 정리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폐업을 하거나 이런 생각은 안 했고요. 일단 다시 또 제가 1인 개발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걔 중에 이제 그 같이 일을 했던 분 중에 급여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막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 출시하시는 세 개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갤럭시 패션 어택은 이제 실시간으로 패션으로 대전하는 게임, 그 패션쇼를 하고 유저들이 이제 다른 유저들한테 투표를 해서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그 아트가 이제 레트로 팝아트라고 해서 70에서 80년대 사이의 그런 팝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게임에서 그런 스타일의 아트를 갖고 있는 게임은 별로 없다고 알고 있어요. 작업이 가능한 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개발에 좀 어려움은 많죠. 뭐 외주를 맡기기도 되게 어렵고 이래서 그래픽 쪽에 이제 엣지가 있고 그리고 패션으로 실시간 대전한다는 그런 플레이 메커니즘도 이제 엣지를 주려고 했던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마이 컬러링이라는 게임인데 이거는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하는 요즘 트렌드를 분석해서 이런 트렌드에 이런 요소를 좀 가미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만든 게임이고요. 어떤 게임이냐면 게임 말고 앱 중에 컬러링 앱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색칠하는 앱. 거기에다가 좀 게임적인 요소를 넣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마이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디오라마라고 하죠. 그 하나의 세트장 테마가 있는 세트장을 구성을 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이제 색칠을 해서 완성을 시키면 결국에는 이제 그 디오라마 세트장이 완성이 되는 그리고 2D가 아니라 이제 3D 복셀 그래픽 기반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테마 솔리테어라는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퍼즐과 성장이 계속 뭔가를 키우는 그런 걸 합친 게임인데 이제 볼륨이 엄청 크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조금 심플하게 바꾼 미니멀하게 조금 바꾼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퍼즐 대신에 이제 카드 게임 솔리테어가 들어가고요. 솔리테어 룰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되게 심플하면서 중독적인 룰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룰을 차용을 해서 만들었고 솔리테어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테마 솔리테어거든요. 네. 첫 번째 테마는 이제 동화 테마예요. 동화 테마의 그 타워를 점점 꾸미고 키우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광고 수익화를 많이 하는데 파트너 선정은 뭘 보고 고려하세요? 여러 그 광고 네트워크사에서 되게 그 연락을 주셔서 이제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회사가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광고 네트워크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다른 말로 돈을 많이 주는. 네, 이제 그게 개발비 쪽으로 이제 계약이 끝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이제 이거를 매출이 나와서 매출이 얼마를 더 주겠다, 뭐 ECPM을 얼마를 더 뭐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계약금. 현재는 그래도 그렇게 막 어려운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좀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네트워크사하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그때 또 틀린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특정 네트워크가 막 이렇게 많이 높지 않았는데 요 근래는 또 특정 업체의 ECPM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서 그쪽 거도 쓰고 또 다른 미디에이션 비슷하게 서비스하는 곳에 쪽도 게임에 적용해서 써보고 그래서 다양하게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 테스트를 하고 있죠. 광고 수익화 쪽에 매체 세일즈 하는 분들이 이제 미팅을 하잖아요. 미팅을 하면 이제 뭐 다 이제 장단점 얘기해주면서 뭐 우리 거 좋다 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 어떤 사람의 엣지가 있나요? 글쎄, 일단은 이제 개발사가 뭐가 지금 필요한가, 개발사의 니즈가 뭔가, 개발사마다 그게 좀 틀릴 것 같긴 하거든요. ARPU나 이런 게 LTV가 좀 잘 나오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니즈가 있을 거고, 그 수익화하면서 반대로 그
광고를 해야 되는 입장의 개발사도 있을 테고, 그거하고는 반대로 LTV가 안 나오는 게임이라서 그런 건 힘들어서 뭐 광고를 최대한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회사도 있을 테고, 그 자금적인 상황이 너무 지금 현재 안 좋지만 게임은 좋아서 앞으로는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뭔가 좀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니즈가 있는 개발사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먼저 개발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니즈가 필요한지부터 접근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이야기는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누군 알려주고 누군 안 알려주고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물어보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미리 막 제가 이렇게 막 저희 회사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어보시는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팁 같습니다. 게임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처음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작은 성공부터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거는 뭐 저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 예, 그때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만든 목표가 너티독이나 와처 시리즈 만든 시리즈 프로젝트 레드 같은 그런 회사가 볼륨이 있는 A 트리플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게임을 만들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회사에 캐시카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캐시카우가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겠다고 처음부터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사는 진행 중 1 그 정도 성과 이후에 바로 이제 2를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볼륨을 키우면서 게임도 막 인앱이 엄청 많이 들어간 그런 스타일의 RPG 게임을 이제 만들었죠. 1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다 보니까 개발 기간도 거의 한 1년 6개월 이상 걸리고 리스크가 너무 커져서 만약에 마이 오아시스가 아니었으면 진짜로 거의 폐업 수준, 거의 위기까지 갔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성공할 때까지 만드는 거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성공할 때까지 만들고, 한번 성공했다 그럼 그 다음에 6개월짜리 프로젝트 진행하고, 6개월 프로젝트가 또 성공했다 그럼 이제 또 1년짜리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성공을 맛보면서 가면 작은 성공을 해야 또 큰 성공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리스크도 줄이면서 뭔가 매출, 이제 경험도 쌓이는 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차근차근 조그만 성공을 하면서 큰 성공을 기대해라 라는 거죠.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멘탈 관리요? 멘탈 관리는 좀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체적으로 건강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헬스장을 가든가 뭐 조깅을 하든가 뭐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나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마인드풀리스 같은 그런 뭐 명상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인드풀리스가 이제 그 명상이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 운동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나 정신과 관련된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안고 가져가는 게 가장 힘든 부분 같은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게, 그거를 걱정한다고 뭐가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어서. 멘탈이 강하셔서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멘탈적으로 힘드세요? 멘탈적으로요? 안 힘드세요? 아니, 힘든 부분도 이제 발생을 할 때가 있죠. 그때. 뭔가 이제 엄청 장기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따른 일을 못할 정도로 막 멘탈이 깨지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이제 예전에 용사는 진행 중 2 하면서 이제 카페 운영을 했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아는 조그만 회사들은 카페 운영을 다 직접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 카페 운영 때문에 정신과 치료 받고 막 이런 분들도 꽤 있어서, 그때 이제 기획자분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셨고, 저도 신상 정보를 막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 단톡방에 막 저를 초대해가지고 막 한다거나, 페북 메신저로 막 연락이 온다거나, 뭐 고소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상황은 있죠. 대표님의 인생 책이 뭐예요? 주변에
이 책을 되게 선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은 그 학교 과정으로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이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읽고 삶의 적용을 어떻게 시키셨어요? 결혼했으니까 부부 대화에도 적용을 해서 조금 덜 싸우는 편인 것 같고요. 회사 운영하면서도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최근에 추천하는 소프트웨어 툴이 있으세요? 슬랙도 쓰고 있고, 뭐 SVN도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데 요즘에 이제 요나라고 네이버에서 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인데 그거를 가져와서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트렐로도 저희 처음에 썼었거든요. 트렐로도 써보고 요나도 써보고 그랬는데 요나가 훨씬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인가요? 그런 기능을 다 해요. 이제 트래킹도 가능하고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그 트래킹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뭐 누구한테 이제 이 이슈를 할당을 해서 뭐 공유를 할 수 있고 끝까지 이제 어떤 이력들이 남아 있는지 다 히스토리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회사에서는 쓰기 좋은 툴 같더라고요. 대표님의 꿈은 뭔가요? 초등학교 때는 게임 개발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게임 개발자가 된 다음에는 멋진 게임 회사 만드는 게 꿈이었고 지금은 이제 아직 멋진 게임 회사는 아니니까 그 회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깝게는 고티 게임 만들어 보는 게 꿈이고요. 일단 고티 게임은 A 트리플 게임이 아니어도 좀 인디 게임도 이렇게 봐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고티 게임이 뭐죠? 게임 오브 더 이어 게임으로 뽑히는 거. 최종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너티독이나 CD 프로젝트 레드 같은 회사가 되는 게 목표죠. 좋아하는 사업가는 누군가요? 그러니까 손정희 그 회장님이 이제 쓴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배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되게 크신 것 같더라고요. 꿈도 크고 위기도 여러 번 겪었는데 잘 헤쳐나가고. 버프 스튜디오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은 복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출근 시간이 8시에서 11시 사이로 그 시간 안에 원하는 시간 안에 출근하셔서 근무 시간 9시간 채우고 이제 퇴근하면 되는 중식이랑 이런 거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자기의 어떤 성장과 관련된 거를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읽고 싶은 책이나 그러니까 어떤 자기 게임 개발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되는 학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여름이나 연말이나 이럴 때 뭐 보너스 나가고. 그럼 마지막으로 업계에서 만나보거나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게임을 잘 만든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다 친해보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꼽자면 이번에 레미로어 엊그제 이제 그 북미 출시하셨던데 그 레미로어를 만들고 계신 픽셀로어의 그 이세훈 대표님, 콘솔 게임 만들고 있는 그 리틀 데빌 인사이드라는 게임 만들고 있는 니오 스트림 인터랙티브의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이제 용사는 타이밍 때 이제 저희 회사에서 퍼블리싱 했었던 이제 21세기 덕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요즘에 신작 크로노소드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정희 대표님, 리갈 던전 만들고 있는 예전에 레플리카 만드셔서 좀 알려주신 분인데 소민님, 우리나라의 외국인 개발자분이 알려진 분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썸퍼 만드신 드룰이라는 회사의 마크 플러리. 그리고 참 이미 친한 분들은 얘기 안 했어요. 더 게임 더 또 잘 만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